여러분은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은하님 첫 오시고 첫 우리 퓨처 슬플 때 오시고 오늘 또 일찍 나가셔야 돼가지고 음, 혹시 아쉬워요. 아쉬워요. 제가 어제 거의 분분초초를 다치면서 해, 했던 어제여가지고 지금 정신이 살짝 없어요. 이해 이해해 주세요. 지금 오늘 어제 꿈도 오늘 못 일어나는 꿈을 꿨어요. 어? 나도 똑같은데. 대박. 방금 바닐라 로시님이 아까 그 얘기했는데 못 일어나는 꿈 꿨다고. 진짜 일어나는데 6시 반이야 이런 꿈이었어. 그래서 어쨌든 환영하고요. 제가 말한 대로 이제 30분 정도 제가 앞단을 약간 설명 인트로 정도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10분을 까먹었기 때문에 20분 만에 좀 해보려고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다 읽으신 분도 계시고 뭐 못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번에 뭐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 책을 하나를 다뭐쓸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지했다시피 저 혼자 읽고 싶었던 책이었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이제 컨셉이 사실 모든 것에 컨셉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책의 저자도. 근데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연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분명한 상태에서 각각의 것들을 다 적용하면 더 효율적이고 나갈 수 있다. 라는 거였고요. 제가 엑스마인드를 잠깐 펼쳐드려 볼게요. 저 녹화하고 있는 거 맞죠? 아, 네. 네, 지금 열어가지고 엑스마인드도 지금 열어야 돼요. 뭐 여러분들 얘기할 때 뭐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인사할 때 서로들 바닐라 씨가 한 번 더 얘기할 건. 얘기한다고요? 책을 다 못 읽은 거, 앞부분만 읽고 목차를만 읽고 얘기를 좀 어, 했고요. 그랬군요. 27일까지 다 읽고 인증하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어, 제가 이게 컨셉을 잡는 걸 좋아하고 잘하고 앞으로 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런 괜찮았던 거죠? 다들? 내가 왜 이걸 읽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 신영님 어땠어요? 괜찮아요.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다시 네.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단 정도를 좀 한번 해볼게요. 보이실까요? 제 엑스마인드가 보이나요? 잘 네. 보여요. 네. 제 확대를 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총 이제 6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 호소다 다카이로 사진 보셨죠?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제가 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저자가 또 이렇게 음. 잘생긴 일이야. 컨셉 수업 이번에 이제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수업 형식으로 나와서 너무 이 책은 되게 소중한 책이더라고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그런 가치. 그러니까 이 수업을 이 사람의 강의를 듣고 컨설팅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읽는다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질문 만들기, 또 고객 눈높이로 가야 되는 거, 그리고 미래 관점으로 바라볼 것, 그리고 또한 결국에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 이게 대부분 브랜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슬로건이 나오거나 그런 비전문이 사명문 이런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6번째 이제 이것을 컨셉을 써먹겠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했던 것들에 대한 예화와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들이 적용이 되어져 있던 기업들의 그런 예화들이 나와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로부터 사실 굉장히 이 추천사들도 좋았어요. 인생은 의미 찾기 놀이다. 여러분 세스 고든 책 이번에 나온 거 아세요? 의미의 시대. 그러시군요. 그래요. 그만큼 지금 좀 의미가 중요해요. 세스 고든이 마케팅의 구루라고 많이들 인정해요. 마케터들한테는. 어제도 이제 제가 근황을 살짝 설명하자면 제가 4월 동안 이랑주 박사님이란 분한테 브랜드 컨셉, 브랜드 설계자 코스를 지금 받고 있고 어제 3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거의 12시 반에 넘어와서 왔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거기서 했었던 것들 여러분한테 인사이트를 조금씩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제 의미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했거든요. 장문정이란 분도 내 것은 나음과 멋짐을 포장하고 싶다면 이것들을 컨셉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고, 컨셉 필요 없는 일 없어. 컨셉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말에 대한 것들을 말했는데, 또 제가 3주 동안 배웠던 것, 비주얼, 제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의문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시원해졌던 시간이었거든요. 말 플러스 비주얼을 좀 많이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죠? 기능보다 의미를 사는 시대. 왜냐면 정보의 홍수 장난이죠. 내가 원하는 건 어디서나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모든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 각자만의 창의적인 것, 각자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로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컨셉 사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굉장히 큰 차이일 거고, 지금의 시대에서 컨셉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인재고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 컨셉 사고를 갖는다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셉이만 제대로 된다면 명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컨셉이 결국은 마케팅의 그러한 투자 그 출발점이 되고, 저는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투자자들 보면은 돈이 복리작용을 이용해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기획자 컨셉을 갖고 있다면 요게 또 말과 그런 비주얼과 디자인이 스스로 또 일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도 많이 와닿더라고요. 컨셉의 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누구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럼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또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언어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이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첨언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또한 시각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 시각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많이 학습하면 이게 들어오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내가 시각적인 것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우리가 시작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제가 이제 인사드리 전해드릴 거거든요. 뭐, 막 여기서부터 난리가 났죠. 제가 너무 큰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서, 결국은 그 의미 중심적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요 그림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셉이란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관점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컨셉을 잡으면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컨셉이란 거에 대한 언어 자체가 잡다, 관통하다, 일관하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많은 브랜드적인 그런 강의를 듣고 책을 보더라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한 새롭게 그런 관점을 잡아가고, 하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우리 컨셉이 한다. 여기서 존재라는 말이 나오고, 또한 가치 설계도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요. 다 이게 의미가 관통하는 그런 역할을 늘 하죠. 이 그림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셉 말들기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예. 또 다시 의미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의미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과정이 가지가 쫙쫙쫙 퍼져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컨셉 만들기란 의미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인데, 그만큼 이게 가치의 의미, 이에 따라서 나의 뭐 제품이면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고객이 원하는 바가 더 강력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컨셉으로 결국에는 가치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의 마지막 말미에는 결국엔 그 가치 설계도에 따라서 나의 제품과 나의 서비스와
또한 내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회 가치 설계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얘기 나오고 뭐 에버레인이랑 이런 예화들이 나오잖아요. 효과적인 컨셉의 조건이 있다. 첫 번째, 고객의 눈높이에 썼는가?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이디어가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갈 수 있는 것이 예측이 되는가? 그리고 심플한 말로 썼는가? 이것 역시도 대부분의 브랜드가 마케팅으로 가는 그런 프로세스 가운데 교집합이 되는 말들이에요. 교집합이 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면 뭐냐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소수가 이걸 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나 행하지 않은 것들인 거고. 그래서 나오는 한마디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한 이제 컨셉이 아닌 부분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컨셉은 선전문구가 아니다. 그리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컨셉이 실체를 지금 만들고 있느냐. 그리고 고객의 시선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낸 컨셉이라면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뭐 기획자가 있고 엔지니어가 있고 뭐 디자이너가 있고 그런 것들 모두 있잖아요. 다 관통화해서 이해하고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컨셉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질문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의 질문과 또 질문을 통해서 나온 그런 대답들을 도출해냈을 때 나오는 가장 적합한 것들이 컨셉이라는 그런 거죠. 결국에는 말이 보이죠. 고유한 답이다. 그래서 각자의 그런 고유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쌈누랑도 잠깐 대화했지만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아까도 친형이 말했지만 질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각자의 그런 질문이 좀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리프레이밍이라는 키워드를 전 잡았어요. 여기서. 프레이밍을 다시 한다. 내가 보는 그런 창을 관점들을 바꿔주는 그런 거고 왜 질문이 중요한가 해서 창의성의 이 5가지들은 좀 여러분이 많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창의성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낸다. 그 과정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했어. 그리고 그걸 막 궁리해서 열심히 훌륭히 해냈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렸어. 딱 여기까지. 만 해도 좋으나 정말 중요한 시장은 여긴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어. 이거 그럴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게 바로 가는 게 맞을까? 진행해도 될까? 스스로 의미를 제기하는 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컨셉의 설계가 되는.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차별점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내 주변 동종업계와 경쟁사들과. 그러니까 당연시 여기는 것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고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만들어가고 5번째 그리고 이게 나의 이기적인 것으로 아주 소분화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사회로 나가는 거 좀 더 넓은 과정. 사회나 업계 전체를 그런 뒤집는 그런 큰 질문을 또한 제시하고 답을 얻는 것. 그러니까 좀 더 확장이 되는 거, 커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한 시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요건과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자유도. 내가 그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와 임팩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마주해야 될 그런 질문의 역할인 거죠. 이 그림 기억나시죠? 질문, 나쁜 질문 있고 어리석은 질문 있고 퀴즈 있고 좋은 질문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좋은 질문을 해놔야겠죠. 좋은 질문. 그래서 제가 여기 그거 써놨는데 첫 번째 질문에 답했을 때 이걸 한번 검증해 보자. 첫 번째는 목표대로 임팩트가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질문이 논의를 활발하게 만들고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세 번째가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이게 질이 떨어지지 않는 건가? 계속 이게 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이것들을 검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좋은 질문의 매트리스도 이제 말을 하는 거였고요. 이것에 대한
요런 부분이 나왔어요. 재구성 시트도 너무 친절하게 나왔어요. 저는 이런 거는 정말 비싼 거거든요. 이걸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또 컨셉을 읽는 이제 질문을 만들기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이 시트지를 채워 나가는 거죠. 각 뭔가 이벤트를 많이 한다면 이벤트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상품에 대해서 진행하는 처음에 첫 단을 한다면 이것들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재구성하며 나가는 질문을 만들기가 있는데 8가지다. 사실 이 8가지만 여러분들이 관통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전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야. 부분적인 거 아니라 전체를 맞아. 컨셉은 전체를 관통한다고 했죠. 말하자면 우리 마을에 어울리는 육한이 뭘까라는 거가 아니라 전체로 가는 거. 그러면 마을 전체의 육한을 만들려면 그럼 무엇이 될까? 생각이 확장됐죠. 그리고 주관적인 질문을 좀 해본다.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인데 내가 뭘 좋아하나 나의 취향 이런 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와 저는 이 씨로팀 매장을 처음 봤거든요. 힌트만 모아놓은 이 매장.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 옷장에 한 그 부분은 흰 옷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또 집중해서 또 사람들의 트래픽이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저자가 일본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봉준호 감독님의 이야기에 써놨더라고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잘 나가고 있긴 한가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상적인 질문을 하자. 이상적인 거. 상식적이잖아. 이거 가야 될까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 얘기했을 때 시각장애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뭘까에서 바뀌는 거는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뭘까로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구글이 하고 있는 10 퀘스천에 대한 건데 제가 이제 그랜드 카드넬 그런 10배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10배 이상의 더 큰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럼 10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건 어떨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킨들이 이제 실로가 했던 게 결국에는 전 세계 모든 서적을 60초 안에 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슬로건, 이성적인 자기만의 그런 것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상적인 게 무엇일까라고 또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동사로 된 질문을 해봐라. 왜냐? 동사로 물으면 또한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 이 아이디어 창립자 디자인 잡지 되게 유명한 디자인 제품 유명한 분인데 이분 자체 이 말을 했다라고 해서 되게 와닿았어요. 명사가 아닌 동사를 디자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컨셉을 찾아나갈 때 단어는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딱 뭔가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이게 행동으로까지 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동사로 바꿔라니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할 때 동사로 바꿔서 나가는 거. 요건 이게 이미지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새 컵을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할까?에서 물을 운반하는 새로운 방법을 디자인한다면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 컵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의 본질은 이 안에는 물을 어딘가로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이미지 혹시 아는 분 계시나요? 저는 알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오기 전에 뭐였냐면 이미지를 봐야 임팩트가 있는데 컵을 디자인한 게 아니라요. 비닐팩 같은 이렇게 돼 있는 거기다 물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컵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문제를 확장해서 물을 운반하는 거니까 이게 물팩처럼 돼가지고 그거 되게 예쁘거든요. 물팩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동할 수 있고 갖고 다닐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고 이 비닐도 환경 친화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싹 없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런 관점으로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파괴하는 그런 질문. 그래서 내가 깨부숴야 되는 사고나 질문들이 모였으니까 다 벽돌기계에서 리스트해서 그것만은 없애도 굉장히 큰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목적에 관한 질문을 또 해라 했는데 이 매트리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매트리스는 결국에는 뭘로 갔냐면 나는 최고의 수면을 이끌어오니까 매트리스를 어떻게 잘 만드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스프링을 포켓 스프링을 하냐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나는 이곳에
이것에서 자는 사람들의 최고의 수면을 이끌어내는 회사다라는 것으로 확장을 한 거죠.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목적 그 이상의,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타적인 질문. 나를 넘어서 나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나의 가족, 나의 뭐 어떤 그 그룹을 넘어서 이 사회에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갈 수 있을까? 계속 그 너머의 것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같은 질문은 그럼 무엇일까? 라는 개념으로 갔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좀 인트로 부분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인사이트형 스토리 설계 나오고 비전형 스토리 설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마 읽으셨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 사실 우리가 해야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에는 여기서 요러한 한 문장으로 컨셉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도출해 나가는 걸 사실 지금은 다 할 수는 없지만 혹시 하신 분이 있으면 이따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얻어 가실 수 있다면 요 질문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 회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곳에서 일하고? 그리고 비전이란 것들이 있는데 비전에 대한 비전이 이제 한 문장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이상적인 미래의 풍경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비전들이나 이런 가치 설계도가 이렇게 잘 되어 있다면 내가 혼자 하는 기업일지라도 함께 협업하는 사람들이랑도 같은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 편하고 함께 직원이 있는 사람들은 이 비전과 가치 설계도가 되어 있고 컨셉이 잘 되어 있다면 한 방향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다. 효과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셉 수업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본인이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짧게 그래도 된 것 같아요. 20분 안에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약간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 읽었던 거? 자, 첫 번째로 내가 나 이건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시간은 몇 참고로 분 주세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몇 분이야? 8명인 거죠? 우리 은하님 혹시 나눌 게 있을까요? 저요? 빨리 나가셔야 되니까 먼저 네, 시키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단 5분 어떠세요? 5분? 각자 5분. 그래서 누군가 짧게 하면 그 짧게 한 것도 더 주고 그럴게요. 은하님 어떠셨어요? 나누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요? 읽으신 게 있으면 읽은 것에 대한 거 얘기해 주셔도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뭐 인사이트를 나 어떻게 적용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그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저 조금밖에 못 읽었는데 네. 그냥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간단한가? 네. 그 뭐지 저 같은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은 음.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을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컨셉을 하든 뭐라든 내용이 길어지는데 좀 그런 게 그런 그게 좀 약간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나?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짧고 심플하게 예, 되어진 한 심플하게 문장만. 하라는 거 아까. 음. 예. 그게 와닿고 그리고 일단은 솔직히 제가 음. 지금 책을 별로 못 읽었는데 음. 그냥 진짜 너무 필요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컨셉을 정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이 컨셉을 정하는 게 어떻게 정할지도 모르고 이거 의미조차도 솔직히 몰랐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컨셉에 대한 의미도 좀 알게 되고 음. 이 책을 아직 뭐 조금밖에 못 봤지만 이거 끝까지 다 보면은 컨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7일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는 거구나. 좋아. 인증할게. 그래, 인증해.
왜냐하면 이게 적용을 하면 완전 보물이라니까요. 어,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정리하면서 인증할게, 인증. 네, 오케이. 우리 네, 은하님. 은하님이 기대할게요. 3분 30초, 남은 3분 30초를 누군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하님이 좀, 아니, 혹시 자원에서 먼저 하고 싶으신 분 와, 있으시면, 우리 짬나님, 다음에 경령님. 짬나님 시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공유 좀 해주세요. 아, 본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호스트가 참가자 아, 화면 완전 바꿨어요? 오, 바꿨어요. 예. 오케이, 줬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아, 이게 공동 호스트가 안 되게 돼 있네요. 네, 아니, 이게 저번에 한번 업데이트 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드렸어요. 오, 계속 바꿔줘야 되겠네. 되게 희한하게 됐네. 다시 호스트 바꾼 거예요. 공동이 안 되고. 그냥 거기서 저거 하면 안 돼요? 그 뭐지? 그 공유해주면 안 돼요? 화면 공유. 일단 할게요. 화면 공유 아니, 저한테 했어야겠다. 파일이 없으니까 공유가 안 되죠. 아, 권한을 주면. 잠깐만요. 일단 네. 할게요. 네. 네.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아침에 해봤어요. 저도 시간이 없어갖고 계속 못했는데, 음, 요거 컨셉 수업을 듣고 좀 크게 음, 할까요? 안 보이시죠? 이게 보니까 기능보다는 의미를 사는 시대라는 요게 되게 와닿았고요. 36분이죠. 41분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군 입대를 하는 것, 제가 이제 적용을 했을 때 군대를 기회의 장소로 만드는 것, 뭐 이렇게 컨셉에도 틀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군대의 기회의 공간으로 만든다. 저는 제 거를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요 글들이 저는 좀 많이 와닿았어요. 아까 읽어주셨는데 컨셉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명확한 판단의 기준이고, 그럴 때 컨셉은 독자적인 판단이 기준이 된다고. 어, 그다음에 컨셉이 없다면 일반적인 합리성이나 비용 같은 수치에만 기대어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결국 비슷한 전례가 있는 방식만을 고집하다 보면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상품만 양산하는 상황에 이를 겁니다. 요 글도 와닿았어요. 만드는 대상 전체는 일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컨셉은 고객이 지불하는 대가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 이처럼 사물 자체가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의미를 포착한 컨셉은 고객의 돈을 지불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컨셉은 의사결정 판단 기준이 되고 전체에 일관성을 부여하며 대가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가치의 설계도라고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거를 이제 쭉 적용을 해서 전 녹색은 제가 이 컨셉 책을 보면서 그냥 문구만 바꿔봤어요. 그 읽는 문구를 제 거만 대입시키는 식으로 해본 거죠. 뭐 군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곳, 뭐 이런 식으로 군대의 경험이 사회의 경력으로 순환될 수 있다. 군대는 찾아서 가자. 짬 누나, 짬은 여유, 기회, 틈. 군대에서의 여유, 기회, 틈을 알려주는 누나. 정보의 차이는 군대를 잘 가고 못 가고 차이가 아니다.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차이다. 군대는 기회고 군대 특기병은 기회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 이건 이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는 군대 컨설팅은 누가 필요한가? 군대를 가는 해외 유학생들이 이제 대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 지금 2005년생하고 2006년생이 군대를 이제 준비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떤 컨셉을 잡아야 할까? 고민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군입대 컨설팅을 알 것인가? 이런 게 조금 했고요. 그래서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에 올린다. 뭐 어떤 것을 군대에 관한 질문, 타깃은 누구인가? 해외 유학생, 영주권, 시민권자 이런 사람들. 내 상품을 내가 만든다. 이런 마인드로 유튜브에 PPT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스타 블로그에 올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쪼개기를 해서 계속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06년생이 군대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해야 될 것 같고, 이중국적자, 군대 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저는 제 거를 다 이렇게 쪼개봤어요. 쪼개서 해보니까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군대를 미리 찾아보고 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군대에서 사고를 줄이려면 주위 환경에 의해 뭐 군대가 사고가 없는 곳으로 만들려면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군대 모든 특기병을 1대1 맞춤 컨설팅으로 한 번에 받아본다. 뭐 꿈을 키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하자. 군대 컨설팅을 통해 군대를 찾아가자. 군입대는 새로운 서비스는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했고, 요거를 이제 예문으로 했을 때 한 줄의 컨셉, 정보가 있는 컨셉, 스토리가 있는 컨셉으로 이제 했을 때
요렇게 읽어드리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예, 요렇게 제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군대는 생각하면 뭐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제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병무청 사이트에 정보를 정확히 찾을 수가 없다. 경쟁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경쟁자가 병무청이에요. 그래서 경쟁자예요. 그 다음에 쉽게 물어볼 수 있는 눈 공간을 만든다.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고, 쉽게 물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제3의 독립대 컨설팅,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의미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인사이트가 되는 뭐, 문장 만들기 이런 것도 해봤고요. 경쟁자가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경쟁자는 저한테는 변호사하고 장교 출신 예비역들이 저한테는 경쟁자예요. 네. 그분들. 그 다음에 과제는 고객의 불만이 이어지는 경쟁자의 약점은 고객의 어머니 또는 자녀, 친절하게 제가 답변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 시간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을 두고 그러는 이제 경쟁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사전 예행에서 면접 진행, 이런 건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못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게 있어요. 전체 흐름에 대한 그거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사실 저도 못했어요. 316쪽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끝. 공유 중지할게요.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번호를 장현님에게 드려야 네, 되죠. 포스트를 주시네요. 저는 공유 안 하고, 아, 그냥 그래요? 제가 이 책 읽고 느낀 점 하고요. 그리고 제가 당장 적용돼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이게 알겠습니다. 오디오북으로 2번 정도 들었고, 지금 읽는 거는 아, 이거 지금 오디오북이 또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 어, 이제 3장까지 읽었는데, 너무 2번 읽을 때는, 들었을 때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제가 직접 읽으면서 2번 듣고 읽으니까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삼독을 제가, 했네, 그러면. 네. 나는 제 근데 이독했는데. 이게 삼독이고 열독이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네, 맞아요. 자기 거 이 만들어야 돼. 일하는 일에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 날라가가지고는 고생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 다 알려주고 다시 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16쪽에 흰색 티셔츠가 나오잖아요. 음, 어떻게 하면 흰색 티셔츠가 모두가 입는 정장이 될 수 있을까? 만약 흰색 티셔츠가 정장으로 인정된다면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랬더니 이거를, 아, 처음에는 저희 행주하고 처음에 컨설팅, 제가 지금 황병영 대표님이랑 컨설팅을 하면 새로운 생각으로 제 사업을 얘기를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점점 하면서 느낀 건데, 한 가지 제가 극세사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행주 한 가지만으로 사이즈가 지금 여러 가지잖아요. 또 할 수 있는 기프트 제품도 정말 많고. 그래서, 이게 이 한 가지를 전문화하면 되겠구나. 지금 또 제가 사이트 날라가고 다시 만들었는데 대량 주문이 300개, 200개, 1000개 뭐 이런 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새로운 사이트로 옮겨오면서. 그래서 음, 매출이 옛날에는 사이트 날라갔다면 7만 원, 6만 원, 아니면 뭐 많아봤자 11만 원 매출이 이렇게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20몇만 원, 50몇만 원까지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당기고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참 이게 한 가지만이라도 내 입지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게 확신이 들었고, 음, 흑세사로 해서 다시 제가 또 컨설팅 한 거를 이게 다시 봤는데, 내한테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구나 라는 음, 생각이, 내가 가야 되는 길하고 좀 다른 방향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더 좋은 게 나왔을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세 페이지 만들면서 제가 경쟁자 사이트에 클릭을 하고 오래 있으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수입번도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이 사진도 보고 또 경쟁자의 남긴 리뷰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좀 도움이 됐는데 이 책을 여전히 읽었다면 더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50쪽에 보면 시간 과제 범주에 나오는데 경쟁자 고객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경쟁자 약점 서술 고객 이거를 읽으면서 나의 단점을 내 사이트에 고객들이 항상 나오는 불만들을 내 사이트에 올려주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고객의 니즈가 요거였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고 거기에 이 집은 이게 진짜 괜찮네. 나는 이거 때문에 왔는데 이게 하는 거를 정확히 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장점도 그의 경쟁자를 보면서 나의 장점도 알 수 있게 장점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요거를 요 장을 보면서 제가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수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 이거 리즘 만들기 그리고 한 문장으로 나의 그 회사의 뭐지? 슬로건 만들기 요거 계속 읽어가면서 몇 번 더 읽어가면서 진짜 내가 이해할 때까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좀 늦거든요. 그래서 하면 이게 또 나에 적용되는 뭔가가 인사이트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유, 잘했어요. 네. 너무 길게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24초 남았어요. 잘하셨어요. 다행이다. 네. 되게 도움이 된 것 네. 같아서 너무 좋네요. 우리 경령님, 또 누군가 먼저 자원하실 분 아니면 경령님이 지목하도록 하겠어요. 전 네, 네. 경영루시님. 네? 이거 공유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로 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말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은, 아주 빠르게 목차를 보고 앞부분 또 읽은 거랑 해서 쥐어짜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컨셉 수업 책에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읽으면서 와닿았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거나 강의를 하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일관성.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 심플할 것. 근데 사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 제가 인스타를 봤어요. 근데 잘 되고 계신 분들은 일관성 있고, 간결하고, 심플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궤도로 달리고 있고, 너무 많은 걸 주려고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방향성을 좀 잘 잡고 가야겠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일관성 있고 심플하게 뭔가 계속 그 텍스트라든지 이런 디자인면도 이제 같이 일관성 있게 좀 가져야겠다. 지금 수미평안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은영님하고 민정님하고. 깜짝 놀랐네. 그렇게 이게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 하고 안 하고의가 차이가 엄청 크듯이 맞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시가 될 것 같고 스타텍은 빛나는 기술 그리고 빛나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나는 기술로 앵글러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상 이상의 그 편안함 그리고 편한 낚시 장갑.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컨셉을 잡자면 편한 낚시 장갑 스타텍이에요. 왜냐면 어제도 낚시를 갔다 왔는데 같이 동출했던 분이 장갑을 끼자마자 너무 편하네요 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편하다. 그래서 저는 편한 낚시 장갑이라는 컨셉으로 소개를 계속 해야겠다. 손이 편한 스타텍, 장갑, 낚시 장갑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소개를 해서 세뇌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가장 또 중요한 게 고객의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다 힘든 것 같아요. 자꾸 내가 너한테 10가지를 줄 수 있는데 나 이거 좋은데 이거 다 너 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한 가지 손이 편하다라는 거 그거를 먼저 각인시킨 다음에 다른 것들을 보여줘야겠다 그 생각을 했고 아까 힌트 스처츠를 유행시키려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낚시 장갑을 어, 모두 사용하게, 아니, 모두 사용하는 옷이 되려면, 그러니까 장갑의 개념이 아니라 옷이 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조금 바꿔봤고, 힌트 셔츠도 마찬가지로
하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얀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흰색 컨셉으로만 스토어를 꾸며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 목적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구분해봤는데 고객은 내가 어떤 고객이 나를 좋아할까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는 낚시를 하는 사람인데 장갑을 끼는 게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이 어쨌든 우리의 타겟팅이 될 것 같고, 목장갑을 낀 사람도 있고, 장갑을 정말 저렴한 감도가 좋지 않은 장갑을 쓴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장갑이 편하다는 걸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목적은 손의 피로도를 줄이고 다치는 거,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이제 목적이겠고, 그러면 역할은 뭐 어떤 역할이냐? 안전한 낚시를 할 수 있는 게 역할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못 읽어도 다 읽은 것 같이 잘 얘기했어요. 도움되게 부모님한테 딱 찍어가지고. 저도 일관성 읽을 때 땀누나님 엄청 생각했어요. 블로그 피드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제 거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인사이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남은 세 분 중에 누가 뭐 하실까요? 정희님 하시려고 움직이신 거죠? 아니요. 아침부터 애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평소처럼 좀 맨날 일어나가지고. 수업할 때마다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요. 엄마가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 저는 이게 지난번에 야자하면서 읽고 어저께랑 이게 계속 읽었는데 딱 은영님이 정리 아까 해주신 데까지 그거보다 조금 더 읽었거든요. 이제 냉장고 얘기 나오면서 새로운 발상하는 거 읽었는데 제가 정리를 못해서 약간 주절주절 될까 봐 약간 손을 못 들었어요. 본인한테 이제 적용하는 네. 방법이나 중요하게 여기서 네. 확 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가 뭐 요즘 이제 인구 감소랑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제 학교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모집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컨셉 생각이 되게 많이 났고요.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저도 느낀 게 정말 교과서 같이 너무 친절하게 음, 해주고 이거를 정말 이렇게 약간 암기하고 시험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수업 자체에서도 저는 컨셉을 아이들한테 뭐 기능적인 거, 뭐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거랑 뭐 여러 이론을 가르치지만 이런 컨셉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생각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수업 때 한번 많이 적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리고 또 가장 했던 게 에어비앤비 그냥 뭐 여행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에어비앤비가 여행 업계에 어떤 큰 생각을 바꿔놨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가면은 굉장히 뭐 즐겁고 뭐 이렇게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휴식을 누리지만 그곳에서의 어떤 사람들과의 어울림이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뭐 어떤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가긴 하지만, 어떤 학교 자체가 어떤 인생에서 하나의 추억의 한 부분으로서 아이들과, 본인들이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뭐 코칭이며 뭐 아이들의 뭐 진학, 입시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지만, 학교 자체가 어떤 집에서와 같은, 집에서 집에서의 어떤 케어를 물론 받지만, 그 학교 자체도 아이들에게 어떤 제2의 부모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가 어떤 인격적으로 소리. 음소거 되셨어요. 네네. 이런 상황으로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다시 마인드를 바꿔서 학교 자체가 어떤 고정관념으로서 왜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이 모집이 안 되지? 왜 아이들이 우리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지? 해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되게 큰 자원이거든요. 되게 이제 미션 스쿨이라서 어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어떤 사명감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생님들의 다정함들, 그런 선생님들의 어떤 사랑들을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전하면서 제2의 부모와 같이 멘토 같은 그런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학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수업에도 아무튼 제가 좀 적응을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책이 너무 좋은데 스스로가 약간 좀 아무튼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자신의 학생들은 고객이고 저 자체가 어떤 뭐 법인이나 기업가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저 자체의 어떤 브랜드와 저의 일관적인 그런 컨셉을 좀 만들어서 저 자체를 하나의 상품처럼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그런 파악이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절주절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아니, 두 분 남으셨어. 네, 저부터 할게요. 준비를 많이 안 해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그 키르기스탄 바이어를 만나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많은 이제 생각을 하고 인사이트를 받았는데요. 일단 제 뒤에 보이는 선크림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8년이 된 선크림인데 컨셉을 8년. 너무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피부과에서 만든 시원한 선크림인데 올인원 크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바이어를 만나도 그냥 한번 어, 이렇게 테스트를 해드리면 그냥 그걸로 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우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컨셉이 결국은 전부다라는 이 단순함 이런 거를 느꼈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제 이제 저희가 다른 회사 제품이 있어서 그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저희는 설명을 하나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제품이 선크림이 있다. 해서 그냥 보여줬는데 그걸로 그냥 바로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일단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가 키르키스탄이잖아요. 키르키스탄은 70년대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70년대라서 아직 허가받지 않고 물건들이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르기스탄을 통해서 러시아든 그 CIA 국가들한테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 이런 바이어들은 그 나라에서 조금 인증을 받고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쉽게 무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건데 일단은 소개하신 분이 그 특별하신 분이어서 그래서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저는 어제 그 바이어의 딸을 만났거든요. 일단은 딸이 BTS랑 엑소를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그 한국어를 배웠더라고요. 1년간. 네. 그리고 지금은 두바이에서 미국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언어가 6개국어가 되더라고요. 러시아어, 영어, 터키어, 뭐 자기네 나라어, 예. 그 주변 국가 2개 해가지고 6개 국어가 되니까는 정말 오픈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그 키르기스탄이 히잡을 쓰고 있어요. 여성들한테 많은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이어가 아빠가 이제 대표신데 그 아빠한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딸이. 자기를 두바이에 있는 미국 대학을 보내준 거잖아요. 근데 히잡을 쓰고 계속 살아요. 근데 너무나 정말 그런 그 환한 미소? 네. 그러니까 정말 당당한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키워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말 큰 그림을 그리는 스타트를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거기서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뭐 이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황 토크레션. 근황 근황, 토크인데 그게 마케팅인 거잖아요. 어, 네네. 컨셉이고. 그러니까 네. 초반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할 필요 추가할게요. 없이, 네. 이제 어제 처음에 이제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춘천을 갔다가 다시 춘천을 돌아왔는데 저희 차로 음, 중간에 가평유괴소에서 카카오 프렌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음, 이 여자애가 한국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프렌드에 딱 눈이 꽂히는 거죠. 잠깐 시간 내서 들어갈 수 있냐 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 아빠는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막 이제 사가려고 고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선물로 주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확 풀린 거죠. 그런, 예, 기본적인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좋아하는 걸 선물하는 게 최고구나. 그럼요. 또 찾아가면 함께 해줬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 네, 이제 김민석 한의원님이네요. 네, 저만 하면 되나요? 네. 네, 신영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키르기스탄 저기 무역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 나중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수미평안 수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규제가 좀 약한 쪽을 틈새로 좀 들어가는 것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그 수미평안 우리 그 음료를 우리 은영님이 마케팅을 해주시고 있는데, 확실히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하고 브랜딩을 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어,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그 돈을 쓰면서 마케팅 광고비 뭐 이런 거를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한의원도 진행을 했었고, 수미평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브랜딩 할 때부터, 디자인 만들 때부터, 막 브랜딩 회사가 붙어가지고 디자인 한 거고, 이름도 거기서 만들어준 거고, 한 1년 정도를 진행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한 건데, 그래도 정말 은영 선생님 같은 전문가가 붙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집중해서 딱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정말 컨셉을 잡아서 이거를 하지 않으니까, 좀, 그냥 저냥 일반적으로 하는 마케팅처럼 마케팅을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 저는 음료 자체는 나올 때까지 5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허를 다시 내라고 하면 힘들어서 다시 못할 것 같을 정도로 특허 받는데 한 3년 걸렸고, 공장을 찾아서 원래는 뭐 마스크로 만들려고 했다가 방향제로 만들려고 했다가 음료로 나온 거고 막 이래가지고 공장 찾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그 안에서 막 회사가 막 한번 뒤집어졌다가 막 이런 게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도 어떻게 이끌어 왔는데, 어, 아무튼 이제 팔아야 되는 단계인데, 우리가 라인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목항상제, 하나는 수미평안인데, 목항상제는 약국용으로 만들었고, 프랜차이즈 약국 쪽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수미평안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1년을 맡겨놨는데, 그냥 흐지부지 된 상태에서, 은영 선생님이, 우리 뭐죠? 네. 선생님이에요. 우리 은영 자매님이, 대표님이, 이거를 잘 컨셉을 잡아서 이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평안한다는 게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숨이 평안하다. 이게 되게 좋은 컨셉이고 그런 캐치프레이즈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걸로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책을 다는 못 봤는데 조금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제품의 약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약점을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수미평안을 만들 때 한약 베이스인데 한약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선입견이 있어서 이게 원래 치료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으로만 쓸 수 있는 한약재로 만들었다가 이게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약이 있어서 음료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허에 있는 한약이랑 지금 음료랑 한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따로 실험을 하고 뭐 변리사님을 통해서 문서를 받아놓은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제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환자들 같은 경우 뭐 간 쪽이 나쁘거나 아니면 암 수술 받았던 환자들이 이거를 먹어도 되냐라고 했을 때 되게 자신 있게 저한테 물어보면 이건 음식으로 식약 공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알려줘야겠다. 왜냐면 한의사가 만든 건강 음료이기 때문에 한약재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한약에 대해서 나쁜 어떤
의사들이 만든 어떤 프레임이죠. 그런 것 때문에 한약을 먹으면 안 좋다, 수술하고 나서 한약 먹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를 뒤집어야 되는 어떤 점이 있구나라는 약점이라는 게 좀 생각이 나서 이걸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1분 정도만 더 할게요. 제가 생각했던 게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막 우리끼리 하는 얘기 막 한돈 돼지고기도 이렇게 브랜딩을 잘하는데 대체 한의학은 브랜딩을 전혀 하지 않아서 지금 다 한 무당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져 있고 막 다 너무 올드하고 막 이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미래의학이거든요. 근데 미래의학이라는 게 너무 저는 그렇게 그 미래의학이라는 안에 많은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지만 컨셉 수업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객의 눈높이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풀어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좀 다가가야겠다. 그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새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다 읽지 못했는데 인증은 못하지만 하여튼 양심껏 꾸준히 여러 번 다시 읽어보고 적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 여러분, 민정님한테 해드릴 얘기 어, 있는. 그래요. 네네네. 응. 지금 방금 그 고객의 눈에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라고 얘기했잖아요. 한의학이. 그러면 다양한 분의 그 고객들을 만져서 이제 인터뷰하다 보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 한약에 대해서, 한의원에 대해서 아니면 한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질문을 해보면 저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방송에서 약재를 약재를 좋지 않은 걸 써서 이제 한약을 판매했던 것들이 응. 되게 많이 각인이 돼 응.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약이 이거 이 재료를 믿을 수 있을까? 이 응. 재료에 대해서 내가 정말 먹어도 내 몸에 괜찮을까에 대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고객이었을 때. 근데 제가 민정님을 만나고 민정님 신뢰하고 민정님이 지어준 한약은 나는 믿고 먹을 수 있어가 돼서 한약을 처음 지은 거예요. 그 음, 함소화 때 아이들 한약 짓고 처음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을 계속 엄선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저분은 내가 라이프 스타일도 보고 뭔가 지금 진행하는 것도 보고 커리어를 보니까 나 저분한테는 믿고 먹을 수 있겠어. 이제 응. 양약에 대해서 지금 먹으면서도 조금 거부 반응? 너무 많은 그렇죠. 약을 먹어도 될까? 이게 진짜 나한테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약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 그걸 바꾸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순피난을 먹었을 때 한약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한약을 너무 많이 안면마비로 많이 먹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위의 장애, 간의 장애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하는데 그 어느 순간에 또 가끔씩 위가 아프거나 그러면 혹시 한약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를 좀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아이디어 있어요. 네. 아까 지금 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세 페이지를 딱 열면 첫 번째가 응,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한약이 응, 걱정되시나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거 건강에 간 뭐 이런 거에 그게 있다고 혹시 응,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게 생각이 드시나요? 라고 했을 때 전문가의 답변을 넣는 거를 네, 넣어줘야 일단은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저도, 맞아. 아, 불안감이 딱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신뢰감이 음, 생기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면서, 음, 건강해지는 거구나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개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제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지, 저도 그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걸 포장이 좋다는 이유가 걱정되는 거를,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난, 네, 저도 그거를 넣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아, 나연 루시님한테 그 피싱 스타텍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홈페이지 제가 네이버에서 찾다 못 찾아가지고 블로그에 들어가 봤는데 블로그에도 못 찾았어요. 그게 아, 이를 아예 안 하는 건지 안 하면 제가 못 찾은 게 프로필에 맞는데 있고 예, 그거를 이제 제가
결제 부분과 그리고 다른 거 네.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아, 오픈을 안 오픈을 하고 안 한 있어요. 상태죠. 그러면 괜찮, 제가 아, 찾아봤어요. 그리고 답이 될 수 있는데 네이버는 일단 네이버에 관련된 거를 먼저 보여주거든요. 네. 구글에서 찾으시면 쉽게 홈페이지를 찾는데 네. 네이버는 네, 다른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음, 네, 관련된 블로그라든지 맞아요. 이런 거를 먼저 스마트 스토어는 보여줘가지고 찾았어요. 찾기가 좀 힘들어요. 네. 음. 네. 그, 네, 아까 전에 그거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제도적으로 만약에 한약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뭐뭐가 들어갔다고 쓰잖아요. 그럼 음. 사람들이 그거를 경동시장 가서 사 먹어요. 그게, 어, 그 그게 뭐지? 그게 사장은 생각해도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아니야. 근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음. 레시피를 다 알려준다 그래서 그 레시피를 사다가 그람수, 똑같이 못 넣는 그람수가 만들어요. 다르긴 하잖아요. 아니, 근데 한약은. 뭐가 네. 문제냐면 경동시장이나 다른 데서 유통되는 거는 한의원에서 유통되는 거 다 이게 정제가 되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막 농약 범벅되고 막 약간 오염되고 이런 걸 사서 다려 먹고 한약 먹고 지금 뭐 간독성이 생겼다 뭐 한약 먹고 자기가 음, 음. 뭐 문제 생겼다 이런 게 한의원에서 지어 먹었냐 물어보면 거의 다 아니고 자기가 그냥 경동시장에서 지어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거기에 두 대한 번째는 경각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거기, 그거를 알리면 돼요, 홈페이지에도. 당면을 달 때 몇 그램 뭐가 아니라 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시나요? 했을 때 음. 저희 한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그런 그 편안함을 주는 문구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음. 전문적인 지식을 다 넣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안 들어와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게 안 들어와. 안 그냥 들어요. 먹는 사람만. 지금 찾아주면 먹으니까 관심이 그냥 가는 거예요. 맞아요. 먹지 않을 거는, 많이 먹지 않고는 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1년 내내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저는 거예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음. 우리가 이제 그 영희방앗간님도 보면 재료 깨끗하게 세척하고 항상 청결 유지한다라는 모습 계속 보여주세요. 맞아. 그게 사라지 필요한 거예요. 전에. 신뢰감. 맞아요. 그리고 계세요? 예. 지금 민정님도 저도 이제 약을 이제 이번에 지어보고 이제 한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딱 주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약은 한의사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야 돼. 약에 대한 맞아요. 신뢰.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딱새기 민정님에 대한 그동안 이제 봐왔던 거는 전문 지식이라든지 또 어떤 뭐 상품이라든지 이제 이끌어가는 거 그런 거에서도 실력도 실력이도 되게 신뢰가 아, 많이 갔거든요. 어. 그래서 민정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정 너무 의사님에 대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계속 저를 검색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월간암이라는 데서 하버드에서 배웠던 암 그거를 한 거의 1년 가까이를 제가 무슨 완전 의과학자처럼 되게 어려운 말로 써놓은 게 있거든요. 너무 한의사 무식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브랜딩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랑 제도적인 문제가 뭐냐면 제일 간단한 건 그거예요. 한약을 먹고 나서 혈액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비포 애프터를 보여줘서 한약 먹었을 때 아무런 수치적 변화가 없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여주면 모든 게 끝나는데 한의원에서 혈액 검사를 할 수가 없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의사들이. 아, 그래서 모두 다 그냥 뭐가 잘못되면 한약 먹고 잘못됐다고 다 뒤집어 씌우면 우리는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데 그냥 한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되게 문제라서 이거를 잘 피해가면서 브랜딩을 하려면 결국 제가 브랜딩이 돼야 되고 저에 어, 대한 신뢰가 맞아요. 맞아요. 어, 본인이 브랜딩이 저 돼야죠. 지금 딱 그리고 떠올랐어요. 네네네. 김민정 한의사가 만들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맞아. 굳이 그러니까 한의학 이런 것까지 먼저 다 감싸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면 다르다.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그 모든 비난하는 사람들 다 끌고 갈 필요 없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은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다른 사람들은, 어, 내가 먹는 거랑 다른가 보네? 뭔 차이가 있나? 이렇게 그거를 그러니까 김민정 한의사를 그냥 브랜딩을 해버리면 왜냐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뢰하고 그걸 믿고 먹고 이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것만 마케팅을 해도 되고, 그냥 엄선된 그러니까 재료도 다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이거에 맞아. 뭐가 들어간다가 아니라 한약에 쓰는 재료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촬영을 하고 그 과정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같은 데도 주방이 오픈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오픈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주방에 그래서 가면 그 한의원에서 이제 이제 상세 페이지에도 이제 농약이 쳐져 있는 그런 이제 한약은 이제 아니라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좋은 이미지로 좀 바꿔가지고 이제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거는 한의원이나 한약에 대한 그런 거고 이제 수미평안 또 수미평안대로 또 따로 가야겠죠. 이거가. 네. 맞아. 그래서 어쨌든 김민정 한의사가 만들면 다릅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미 브랜딩이 경력이나 뭐 이제 하시는 실력이나 이런 거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브랜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정 이제 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 제가 어떤 것들을 보냐면 이미 제품이 좋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적용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인사이트가 있고 나눠줄 게 많아. 근데 이게 표현되어지고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그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이것들을 설득하지? 이거 어떻게 알리지? 이건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이 어떡하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도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금 있는 명품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이란 브랜드를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왜 명품이 됐을까에 대해서 그들이 자본력이 있었을까요? 잘 보세요. 자본력이 있었을까요? 다 없었어요. 다. 모두가. 이미 뭐 대기업에서 나갈 그런 사람들 말고 지금 유럽이나 여기 그런 곳에서 이제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한 사람으로 시작한 그 명품 브랜드는 단 한 가지의 것이었거든요. 브랜드 마인드. 음. 브랜드 마인드가 있었 그들은 그게 브랜드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마인드 가운데 자기의 그런 철학이 있었고 내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알릴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그리고 아, 내 거 좋은데 왜 몰라 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잖아요. 고객의 시선. 음. 고객한테 그럼 그 눈높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친절하게 얘기할까? 이걸 그러면 고객이 어떻게 알아듣게 난 어떻게 할까의 문제였던 거죠. 브랜드 마인드를 가진 자가 명품으로 가.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 마인드를 장착을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 한 게 아닌데 기업 컨설팅에 개인 컨설팅에 하다 보니까 너무 모르고 돈을 내면 나를 먹으십시오. 이 상태인 거에서 올스톱 가르쳐야겠다. 이게 내가 뭘 필요한지 이 개념이 잡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런 부분인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북클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어제 이제 이랑도 대표님이 이제 제 피드나 이런 걸 또 봤겠죠. 그랬더니 자기도 제가 이제 저도 일관성 있게 막 심플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이제 제가 해야 될 그런 미션인데 그 여러 다양한 것들을 욕심을 내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 부분인 거 저도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거를 집어주셨냐면 이 컨셉 수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 자기도 음. 가르쳐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 근데 이걸 북클럽 하는 거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은영 대표님 이거 하신다면서요. 이러면서 이거 했는데 제가 캐치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정말 될 거예요. 저는 디자이너 출신의 마케터로서 이제 가고 컨셉 디자이너로 자꾸 갈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저의 그 본질이 제가 잘하는 거더라고요. 잘 잡아주게 되는 거. 본인이 모르는 거를 이 사람은 요 과정 겪으면 되겠네. 이 사람은 요거 키워드 잡고 가면 되겠네가 이제 보이는 거니까 그게 저의 장점이고 강점인데 비주얼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 안 해요. 비주, 예? 비주얼 강조 안 해요? 안 해요. 어디 아, 강조를 하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 얘기하나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강조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비주얼적인 거 그리고 여기서도 컨셉 수업에서도 비주얼적인 거보다 말을 얘기했어요. 말.
알았어. 역시. 말을 얘기했잖아요. 결국 한 문장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슬로건이 막 생각나는 것보다 어떤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봐봐요. 루이비통 뭐가 생각나요? 루이비통요? 그냥 명품? 로고, 루이비통의 슬로건이 생각나나요? 아니, 로고. 아니에요. 그거라도 생각나죠. 패턴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색깔. 네, 패턴이 생각나죠. 결국엔 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제가 할 거거든요. 이미지가 느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 브랜드에 대한 느낌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 뭐냐 멀티실드 선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이제 일단은 차가운 느낌, 파란 느낌 이런 음, 것들이잖아요. 조금 더 세련돼지면 더 강력하게 갔거든요.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일관성, 뭐 차별성, 막 이런 것들 다 들어가서 이미지화 되는 것까지 다 합쳐지면 이게 완전 더 쑥쑥해서 로켓처럼 갈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미평환도 내가 막 설명해. 이게 어디서 좋고 어디서 좋고 이게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느낌이 남아야 되는데 그 느낌을 가져가는 과정 중에 슬로건이 필요한 거고 그 말을 그러면 이미지화해서 비주얼화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쭉쭉쭉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각각의 브랜드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박경영님도 저한테 잠깐 전화를 했잖아요. 상세 페이지에 대한 템플릿 좋은데 어딨냐. 네. 근데 이게 템플릿에서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기획하고 이것이 내가 이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할 것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럼 난 이걸 음, 비주얼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상세 페이지 외에도 뭐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모든 느낌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통틀어서 이걸 가면 쫙쫙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거가 되어 있는 회사와 기업이 사실 전무후무해요.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아. 조용히 자기네가 이렇게 잡고 자기네만 성장을 하거든요. 음, 근데 저는 요번 기회에 이것도 정말 신의 한 수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이게 막 흩어져 있었던 그런 브랜드와 마케팅에 대한 혼재돼 있었던 인사이트 되게 거대해요. 많아요. 그리고 물론 교집합도 정말 많지만 근데 이거를 원페이지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져 가지고 아, 이거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것들이, 아, 이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요거를 아무한테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설명을 못 알아듣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북토크냐 북클럽이라도 지금 책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 책이 정말 선별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책이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 말이 통하는 거야. 저랑도. 음, 그러면 작업을 하게 되더라도 로켓처럼 싹 갈 수가 있는. 근데 안 그러면 막 또 설명해야 되고 시간이 또 가고 나 막 힘들고 돈 안 되고 서로 에너지 소모하고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근데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좀 가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지금 김민정 한의원 그 수미평안 가고 있잖아요.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적용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보면서 같이 빌드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누는데 보니까 다 5분 안에 하셨어요? 한 분도 안 초과 안 했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신영님 할 말씀 있으셨어요? 손 아, 들었다가. 맞아요. 아, 네. 저는 수미평안이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음, 되게 어렵다 생각했는데 숨이 편안이라고. 음. 네. 숨이 그거를 그냥 편안하다. 네. 한글로 숨이 편안이나 숨이 편안을 그냥 디자인화 하셔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숨이 음, 편안보다는, 네, 네. 지금 저희가 어떻게 이제 나가고 객관적으로. 있냐면요. 네. 숨이 평안하세요. 이걸로 나가고 있어요. 숨이 평안하세요. 음, 그러니까 브랜드 네이밍과 슬로건이 자연스럽게 입혀지는 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정님이 음, 안 하던 걸 지금 계속 하시는데 뭐라고 음, 했냐면 그 어떤 한의원도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 왜냐하면 환자들에게 인터뷰에서 얼굴 까는 한의원 아무 데도 없어요. 돈 음, 주고 해도 안 하려고요. 근데 김민정님은 개별적으로 했었을 때 다 이제 가셨던 분들의 효과를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몸을 낫게 해주면 되게 고맙거든요. 저도 그걸 그렇죠. 맞아요. 겪었거든요. 의사들이 너무 나를 낫게 해주면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음, 잘생겨 보여. 음, 그러니까 민정님이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그게 이제 인정이 받은 거예요. 그 환자들에게.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제가 새로 제품을 했는데 기관지 음료인데 이거 한번 인터뷰 한번 해주실래요 했는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씩만 하자로 시작했는데 어려울까 봐. 근데 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얼굴 다 까서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그게 너무 바로 이제 감사해. 그게 제품력에 대한 신뢰가 이미 쌓여 있는 베이스가 그렇죠.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도 이게 정말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한 거잖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잘했을 때 아까 신영님도 두바이에 그 딸내미를 데리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어지잖아요. 그게 또 어떻게 이게 스프레드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고 내가 뭘 줄 수 있는지 계속 보여준다면 그게 결국 쌓여지면 이렇게 이제 브랜딩 작업이 가고 마케팅 작업으로 갔을 때 굉장히 손쉬워진다. 그리고 이제 민정님이 장점이 뭐냐면 하라는 대로 해. 못하는데 이걸 말 안 해. 근데 지금 저는 못하는 데를 되게 계속 들었거든요. 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기본이야. 디폴트인데 왜요? 이래. 그러니까 막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에너지 퍽퍽퍽이고 진짜 아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아무 고객만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죠. 이러한 브랜드에 대한 마인드가 여러분이 장착이 되면 그 어떤 사람하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빌드업해서 공부해가지고 시작하든지 간에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브랜드 마인드를 갖는다. 그리고 비주얼과 내가 이걸 같이 가지고 와서 내가 의미와 느낌과 심상을 심어주겠다, 내 고객들에게. 요것만 가져가도 굉장히 큰 거 가져가는 거. 딱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거죠. 컨셉 수업 다 못 읽으신 분들, 내가 내 말로 좀 정리를 쫙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 시트지가 이렇게 나와요. 붙여놔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만나서 내 것에 대한 것들 이렇게 나왔어. 라는 것들을 서로 이제 발표해주고 또 이제 피드백이 오늘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게 되게 값진 거거든요. 어, 그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저는 하세요, 한성님. 네. 저는 그냥 근데 이 컨셉 책을 읽으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적용을 해봤고, 제 마인드를 아까 명품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어떤 마인드와 자부심. 근데 저는 이제 20년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잘, 마인드를 잘 잡았지만 약간 희미해지는 것도 있었는데,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거를 배워서 잘하면 되겠다, 이 생각만 들고 이제 가르친 데 많이 집중했는데, 제가 이거를 가르치고 나라는 사람이 이런 경력과 이런 어떤 실력과 이런 너희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를 믿고 따라와 얘들아 하면서, 얘들아 저 못 그려요 못 그려요 했는데 저는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면서 제가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 수업을 들으면 네가 이만큼 해서 너의 앞으로의 생활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너는 비주얼적으로나 어떤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을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를 제가 이렇게 풍기니까 애들이 정말 어려운 거를 쑥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저라는 사람의 브랜드와 저의 실력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느꼈고, 책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되게 많이 느껴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수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네. 현미님. 네. 일단 수업을 쫙 듣고 은영님 얘기 딱 듣고 느낀 게 우리 김은영님의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케팅 저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왜 디자인 비주얼을 강조하지 못하냐면 그들의 취약점이고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시대에 지금 좀 어려워하고 다른 분들의 손을 빌려서 자기 걸 표현하려고 하니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랑주 대표님이라든지 은영님 같이 그런 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면서 마케팅하면서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두주자로 나서지 않을까? 아직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은영님이 어, 옆에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저도 왜 그래요, 갑자기? 네. 네, 저도 얘기 좀, 그 뭐지? 제가 인스타에 댓글로 써놓긴 했는데, 진짜 디자이너 전공이고 브랜드 전문가잖아요. 은영쌤이. 그니까, 원래는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따로 맡겨야 되고, 브랜딩은 브랜딩 작업을 따로 음. 하고, 마케팅은 다 돈이거든요? 돈이 3번 들어가는 거를 은영쌤이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음. 마케팅하고, 다 합쳐서 브랜딩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멀티플레이어인데 다 잘하니까 되게 훌륭하고, 수미평한 브랜딩 해줘서 너무 효도하겠어요. 잊지 않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되게,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하는 게 되게 우리가 성장하는 데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또 이렇게 칭찬 오랜만에 받으니까 몸둘 바를 그리고 모르겠어요. 수미평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색감이랑 이런 게 너무 딱 되게 신뢰감도 갖고 되게 그 어떤 프레시한 느낌도 들면서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배경 아니, 색이 되게 그런 수입평한 느낌이. 패키지 받다가 칭찬받은 건 처음이네요. 다들 이거 아, 광고 아니지. 네. 어, 저기 5월 네. 달 가정의 달에 선물로 너무 좋으니까 또 빨리빨리 움직여 보시죠. 네. 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책을 제가 2권 정도 생각을 했어요. 첫 네. 어떤 번째는, 어제도, 이런 대표님이 자꾸 내가 이미 찜해놓은 애들을 자꾸 얘기를 하시네. 인류의 조건. 음. 네? 이거. 음, 인류의 조건. 뭐,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요 3가지를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 3가지. 보이세요? 홍진아님, 님 요양하는 홍진아, 이거, 아, 추진아님. 그 책 요, 좋다고 요, 또 우리 독서 모임에서도 얘기하던데. 요 3가지고, 이게 이제 절판이 돼서 한 권에 한 뭐, 6만 원 정도는 이제 하고 그랬었나 봐요. 10년 정도 전판이 됐다가 했었던 건데,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인데, 우리가 다 인류가 돼야 돼. 못 될 것 같아요? 돼야죠. 내가 해야죠.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네. 태어났는데 인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정말 21세기에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조건들을 다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훔치는 게 카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내 거를 만들 거야라는 그 열정. 그래서 이걸 내 거에서 이렇게 자기화해서 할 거야라는 거죠. 말하자면 김은영이란 필터를 겪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엔 음. 이게 맨 처음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정도, 이거는 관찰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집중해서 관찰해야 돼요. 내가 이게 너무 매력적, 저게 정말 매력적이야. 그럼 관찰하고 사랑하게 돼서 내 걸 만드는 거야. 그 사람 거를 이렇게 카피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적용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델루나 현미님도 칭찬했는데, 우리 현미님이 요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랬거든요. 요약하는 거. 맞아요. 오늘의 키워드 중에 심플하게, 간단하게 요런 말이 나왔잖아요. 요게 여기에 속해요. 일관성.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책도 큐레이션하는 유튜브들 있잖아요. 그거예요. 짧게, 간결하게. 그리고 제가 어제 이란우 대표님한테 칭찬을 해드렸어요. 대표님, 저한테 이렇게 산재되어 있던 브랜딩에 대한 지식과 인사이트들이 너무 잘 정리가 되는데 대표님 너무 친절하게 너무 쉽게 가르쳐 주세요 했어요.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주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봐봐요. 경명님이랑 현미님 기억해 보세요. 황부영 대표님을 절대 제 까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케팅 구조라고 생각하잖아. 황희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랑 컨설팅 했을 때 맨 처음에 어땠어요? 아, 컨설팅 했을 컨설팅에 대한 때보다 대화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도 했을 때보다 책을 보면 너무 어렵게 책을 어려워요. 쓰셨어요. 어려워. 책을. 맞아, 어려워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렵다는 거는 불친절한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친절해야 돼요. 21세기는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약의 힘은 저는 친절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그냥 맞아. 여기 있어. 여기서 빼서 너 들어. 왜 몰라? 이러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선생님, 그 다음 것도 소개해줘요. 두 개 중에 하나 한다며. 알겠어요. 제가 단톡방에 감사해요. 올린 거 맞아요? 인류의 조건 맞아요, 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인류의 조건. 나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두 개 다 해요. 다음 달에 또 하나 그러니까 하고. 요거는 하여튼 그냥 두 개 다 해요. 꼭 각자 해요. 읽을 수 있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응. 우리가 네, 이거 해요. 보다시피, 응. 이거는 뭐, 지금 총 11강까지 있거든요. 얘는 좀 따로 그냥, 뭐, 매주 한 강씩 해서 그 인증해서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같이 읽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다 못 읽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자기 거 만들면 돼요. 이 MBA는 퍼스널 MBA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한 500여 권의 책과 논문들 가지고 통달한 책 한 권 나온 거예요. 아, MBA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돈 들여서 저는 하지 않아도. 퍼스널 MBA. 그래서 이거를 하게 네, 되면 저도 이거. 매주로 투표, 하거나 빨리 투표하세요. 나는 요거. 선생님, 투표. 우리 우리들만 투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만. 네. 자, 1, 2의 조건. 없어요? 나는 인류의 조건. 나도. 나는 5월 달은 인류의 조건, 6월 달은 6월 달은 MBA. 퍼스널 브랜딩. 맞아요. 그렇게 해요. 저도. 뭐야, 네. 이거 왜냐면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거? 근데 5월 달은 인류의 이거는 조건. 한참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치, 인류 맞아요. 조건 먼저. 이거는 그럼 조금 빨리 우리 읽어가면서. 바꿔. 그 다음 거 빨리. 밀리기 전에 빨리. 네. 퍼스널 저 MBA. 퍼스널. 퍼스널. 셋. 진짜 3이야, 이제. 은영님이 남았네. 이제 은행님 선택해. 3대 3이야? 선택해요. 아, 어, 3대 3이에요. 선생님이 선택해요. 선생님이 선택해요, 이제. 쉬운 거. 쉬운 거. 책은 쉬운 게 없어요. 다 똑같아. 책은 다 근데 똑같고. 아니면 얇은 거. 마음이야, 마음. 내 마음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저는 이거는 쪼개가지고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고, 11주. 그러니까 네. 2달 걸려요, 2달. 한 강만 하면. 그냥 요걸로 해요. 보세요. 요거 하고 네. 요거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개 안 다 돼. 하자는 거잖아. 그렇게는 안 돼. 힘들어.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때요?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먼저 할게요. 양쪽 다 못 잡아. 하나만 이거요. 잡아. 네, 그거 해요. 요거 하고 이거 하면 뭐 짬누나는 두 군데서 같은 거. 아니요. 나 아니, 그거 아직 안 정하지 했는데 않았어. 우리가 다른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 그거를 추천해. 간단하게 그 두 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냥 이름만 봐서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설명했잖아요. 출근해야 돼서 일단은 나갈게요. 네네네. 안녕. 안녕. 네. 그러니까 1, 2 이거는 조건은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계발서 통틀어 쓸 때 요거 한 권 읽으면 된다에 한 권. 자기계발서야, 저거는. 요거는 사업자로서 내가 기업가로서 마케팅. 브랜딩 마케팅뿐만 아니라 경영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종합. 500권 이상의 논문과 책을 다 종합한 거고 지금 이제 연비소리 맨 처음에 이거 추천해가지고 저도 알고 있었던 건데 지금 그러면 저거를 11주를 어떻게 할 거예요? 11주를 한다면 이제 쪼개서 나가야겠죠. 말하자면 뭐 이거를 우리가 뭐 일단은 한 번 하고, 그러니까 한 번을, 만약에 2달을 계획하신다 그러면, 한 번은 일단 죽든 살든 한 달에 끝낸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 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다시 넘어가야지. 처음부터 그런 마인드로 가면 다 안 돼. 두 개 동시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이거 그렇지. 읽고 계세요. 이것도 하나 힘든데. 그러면 나는 인류 조건 4월 달 하고 이거 6월 달 하면 지금부터 꼬우니까 지금부터 사서 읽을 사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요. 네? 개인적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MBA 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시라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라고? MBA 어려워. 저거 개인적으로 못 해. 못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아, 이게 하자고 하는 건데 한 달에
근데 해야 된다면 한 달은 안 될 것 같은데. 한 달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2달을 잡더라도 처음에는 다 필독을 하세요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필독하는 사람이 그러면 마인드 자체가 읽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2달을 쪼개서 가요. 그러면 그 챕터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 또 안 나가. 그걸 얘기하는 거,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니, 달을 가시는 건 선생님 마음이야.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근데 매주 하는 거는 할 사람만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도 또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일단 이거 할 거는 선생님. 따로 단톡방 만들 생각이었어. 얘는. 저는 하고 할 할 때요. 사람만. 매주 한다 그러면 저는 해요, 이거. 이거 무조건 그러니까 해야 돼. 사람만 해서 인증하고, 왜냐면 이게 인증을 해야지 서로가 읽을 수 있는 맞아요. 인증이 돼서 그렇게 한 거고요. 누가 이거를 막 이게 정리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네. 혼자 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맞아요. 같이 공지는 해야 이걸로 돼요. 할게요. 네. 일회 조건 하는 건 굉장히 이거 금방 읽을 수 있거든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북클럽으로 다음 주 그러면 2개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5월 18일. 5월 18일에 일회 조건으로 할 거예요, 북클럽. 그럼 2개 진행한다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 북클럽에서 하는 그거고, 요거 할 네. 거는 따로 따로. 그냥 읽어가는 이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읽어가는 거. 이거는 하도 내가 되고 안 사람이야. 해도 되는데 따로 하면 할 사람만. 할 사람만. 그러면 오케이. 모집 인원은 어떻게 할 거야? 또 다른 사람을 모을 거야? 아니면 여기에서 할 거야? 그냥 보물지도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분산되면 우리끼리 파벌이 생기면 안 된다니까. 같이 가야지. 아니, 파벌이 왜 생겨? 왜냐면 별거니까. 책을 2권을 하잖아요. 이게 한쪽 라인이 있고 이쪽 라인이 있잖아. 그러면 이쪽에서는 정보가 돼. 근데 이쪽 라인은 뭐지?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물음표가 계속 생길 수 있어. 근데 어차피 우리가 모두가 일관성 있게 같이 갑시다. 없어서 하나만 할 거면 하나만 하고 2개를 할 거면 그 다음에 미뤘다가 해. 그 다음으로. 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응. 일단 공지는 요거. 오케이? 네. 그래요. 일요일 조건 네.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6월 달부터 MBA 해요. 그러면 미리 읽을 사람 미리 읽어서 준비하면 되지. 그렇죠. 그럼 돼.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안 돼. 6월 7월 달에 MBA를 해요. 그러면 2달을 걸쳐서. 2달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한 달이 좀 그래서 그 급하네요. 톡방에서 한 챕터씩 올리기를 해보는 거지.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읽으려면 이게 너무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뭐 한 챕터씩 읽었으면 인증하자. 그러면 또 약간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러면 이건 로로마블에서 안 하고요. 그냥 MBA는. 안 돼. 왜? 노르마블에서 해야 돼, 하려면. 아니, 이걸 봐. 난 이걸 할 거라니까,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데, 여기가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하는 그거를 권장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저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MBA를. 그렇지. 선생님은 지금 지금 MBA 해. 하고 있어요. 좋아서. 근데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지금 두 개로 5월 달에 맞추는 저걸로 거라는 해도 거야. 돼.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얘다. 모두가 할 수 이거 있는 건 있잖아요. 얘다. 그리고 이거 MBA 모두 안 해. 못 해요. 필요도 없다고 근데 생각할 거야. 독서 모임을 모두를 끌고 간다는 마인드가 힘들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읽고 누군 못 아니, 읽어. 이해 항상. 못했어요. 있잖아요. 우리 로로마블에서는 임명을 접근하고, MBA는 은영 대표님이 따로 조직해서 그냥 한다고요. 그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우리가 MBA 한 권을 읽는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로로마블에서는 그냥 한 권을 읽는 거를 하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가? 내가 잘못 이해했나? 아니, 은영님이 하고 싶은 게 좀 중요한 게 본인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나는 5월 달부터 같이 MBA를 이 2달 동안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오늘 들어온 7명이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명이 MBA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자, 다 일단은 자, 7명. 민정님은 이제 이거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모두가 가능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지금 입장에서 모두가 쉬우니까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고 그런데 이거는 모두가 필요하진 않다. 니즈가 지금 당장. 네. 그런데 일단 물어볼게. 그럼 여기는 이게 다 필요한가요? 네. 네. 손 들어보세요.
다 필요하네요? 그럼 해야 되네요. 응. 그런 거여서 나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지. 그럼 음, MBA부터 해요. 왜냐면 그래요. 본인이 그러면 꽂혀 있는 MBA를 걸 먼저 해야 돼. 하고요. 요건 제가 추천을 해놓을게요. 어쨌든 책을 왜 한 달에 한 권만 읽는 거예요? 그,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들 각자 생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책은 사실 저희가 그냥 스터디인 거예요. 무슨 아카데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특히나 또 되는 여기 거를 한 계신 거죠. 분들은 자기 개발이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돼 계신 분들이에요. 정말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서 자기 개발 책보다는 비즈니스 책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MBA로 꽂혔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됐죠? 그럼 설득이 됐네요. 오케이, 네. 그러면 그래요. 됐네. 그러면 요거 열심히 합시다. 어. 그럼 그러면 두 의견을 달로 할 거예요? 물어볼게요. 이거 우리들 7명 보이시는 분들 단톡방을 따로 팔까요? 아니면 저희 아니, 있는 그냥 걸 여기서 거기서 해야 돼요. 할까요? 거기서 오케이. 해야지. 네. 그러면 제가 주말 동안 요거를 짜서 올려드릴게요. 공지로. 그래서 저희는 매주 그러면 언제 일주일에 한 번만 인증하면 되니까 자기 읽은 부분을 캡처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올려도 되고 그건 음. 나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으니까 저는 정리해서 올릴 네네네. 거예요. 엑스마인드로 모두 네. 볼 수 있도록. 네. 그것도 저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나도 좋아요. 아니면 단톡방을 활성화하려면 뭐 자기가 읽은 거라도 한쪽씩 인증해서 네. 올리라고 하시든지. 이건 뭐 그럼 네. 동기부여가 매일 될 것 하는 게 같아요. 이게 한꺼번에 읽으려면 부담되니까. 그럼 맞아요. 매일마다 나 어느 정도 읽었어요. 뭐 이런 거 올릴까요? 네, 자유스럽게.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한 달에 할까요? 2달에 할까요? 2달. 2달? 수고하세요, 두 달. 한 달에 뭐 해요? 한 달에 그런 뭐 해야 모임은 돼? 5월 18일이 없네요. 나 왜 좋아하지? 아니, 중간점검 해야지. 왜, 아니, 중간 점검 중간 점검. 오케이. 응. 중간. 그럼 맞아요. 되네. 중간점검 좀 해야 돼. 그럼 되네. 오케이. 응. 그러면 제가 북클럽 이 시간이랑 그리고 이거 스케줄을 짜서 제가 주말 동안 해서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네. 됐어요. 좋아요. 협의 끝. 그러면 일요일 접근 안 하는 거죠? 네, 일회 조건 그냥 개인적으로 보세요. 네. 이거 되게 쉬운 거니까.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어쨌든 좋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MBA 나온 여자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MBA 대학원 졸업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2달 네. 동안.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좋아. 하고 인증샷 싶었는데 너무 찍고 좋아. 마무리할까요? 사진, 네. 네. 사진 찍어. 사진. 책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정말 나는 핸드폰인데. 좋아요. 누가 하나 인증사진 찍으세요. 저는 영상으로 거기 안 네. 나오지? 하나, 둘, 셋. 찍었나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어요. 오늘 새벽부터 주말 아침부터. 우리 다음 책은 뭐냐면 그리고 짠. 오, 아니, 동영이 제목이 안 보여요. 동영상 저렇게 찍으시 찍고 계신 거예요. 동영상을 찍은 다 거지. 여러분은 짝이 알잖아요. 있어. 네, 네. 오케이,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나의 수고하셨습니다. 컨텐츠 우리 27일 날 올린다 했잖아요. 델로나라 누가 네? 올린다 그랬지? 네? 27일 날 올린다며 컨센서스 이거 컨셉 2명 있어요, 2분. 네. 두분 올려주세요. 한정 저기 정인님? 신영님도 웃지 말고 안 한 사람 다 올려주세요. 아니거든. 하겠다는 사람만 올리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요? 도움이 되는 걸로 하면 되겠어. 알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2명만 할게요. 안녕.